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경계성 지능이 느린 학습자를 말하는 건가요? 장애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IQ 80은 경계성 지능 장애인 건지 헷갈립니다. 저는 아직 아기가 두 돌이라 이런저런 발달 지연을 공부 중인데 경계선 지능은 정말 여러 양상이 있고 편차가 많은 것 같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사연이 왔어요. 아기가 두 돌이어가지고 발달 지연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근데 아시는 것처럼 경계선 지능은 장애 영역에 포함되지 않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경계라는 게 어디나 있잖아요. 맞아요. 뭐 여기와 여기 사이의 경계는 어느 영역에서나 존재하는데 지금 보통 경계선 지능을 보통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거를 이제 지적장애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경우들도 봤어요. 저희 사연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지능지수는 65 정도 나왔는데 다른 어떤 사회적인 그 기능으로 볼 때 지적장애를 줄 수 없다 이런 판정을 받으셨다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장애의 등급이 꼭 지능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지능지수 70 이하냐 아니냐를 좀 두고 보는데 70은 넘었어. 70은 넘었는데 85 정도 사이를 경계성 지능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지능이면 말을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일종의 뭐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얘기를 하고 이런 거에는 거의 이제 어려움을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차이들이 나는 건 거죠. 그리고 약간 또 케이스가 되게 다양하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저희 아이는 경계선은 아닌데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좀 저희가 언제 사연에도 다뤘던 것 같아요. 약간 부모가 빨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적장애와 경계선의 경계도 있겠지만 경계선 지능과 이제 아닌 그냥 그러니까 아무것 장애도 아니고 경계선도 아닌 이제 비장애 뭐 성인이라고 하면 요 이제 그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걸쳐져 있든 이렇게 걸쳐져 있든 부모가 빨리 그냥 현재 아이의 수준을 빨리 인지하고 뭔가 그런 거 걸림돌 없이 잘 수용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의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갈려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뭐 저희가 장애 영역에서도 항상 말하잖아요. 뭐 기능이 우선이 아니다. 어쨌든 경계선 안에서도 뭐 되게 다양하겠지만 꼭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중요하다기보다 항상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는 느끼는 바로는 그냥 자아 정체성. 왜냐하면 사실 어떤 경계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 아이가 중복장애다 보니까 중복장애도 경계는 아니지만 항상 여기도 아닌 것이 여기도 아닌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저는 이제 장애를 안 가졌지 부모로서도 내가 청각장애 부모들랑 얘기할 땐 또 이런 건 또 되는데 이런 건 좀 어려워 소통이 하는 게 또 발달장애 엄마들이랑 이런 얘기는 막 너무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얘기는 의외로 또 뭐 와우에 대한 기기나 뭐 이런 뭐 매핑이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어려워. 근데 저희 딸도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도 섞이지가 않고 이 친구들한테 섞이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 질문 의도는 두돌이기도 하고 정말 경계성을 막 깊게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오히려 궁금해 하시거나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경계선 저희 채널에 다른 어머니 경계선 아이를 키우신 다른 어머님들한테도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다 라고 했을 때는 빨리 어떤 좀 아이의 상황이나 현재 수준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데 좀 초점을 기울일 것 같고 파악이 됐다고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환경을 내가 조성해주고 우리 아이가 클 때까지 성인이 돼서도 사실 저희한테 사연도 많이 오잖아요. 경계선 지능 성인분들이
성인이 돼서도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 다른 작업보다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빨리 뭐 이렇게 할까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본인도 잘 받아들이고 본인이 잘 받아들이려면 부모도 잘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뭐 다른 거에서도 얘기했지만 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애 영역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비장애랑은 또 다르니까 경계선 지능이라는 그 어쨌든 그런 네이밍이 붙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서 그런 어려움에 잘 좀 대처하거나 아니면 알아보려면 좀 더 어머님이 좀 더 뭐 다행히 두 돌인데 벌써 공부하시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경계선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는 그냥 제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인이 돼서도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능이 오히려 더 높다 보니까 자존감의 영역에 좀 크게 영향을 또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 아이로 클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저는 좀 그런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좀 생각하고 아이한테 그 지원해줄 때도 그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에 있으면 그 되게 예민하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IQ가 70에서 85 사이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거거든. 전혀 그죠.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머리는 좋은데 넌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 하는 거야. 왜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너 왜 집중을 못 하니? 왜 그렇게 너는 일부러 그렇게 뺀질거리지? 뭔가 이렇게 일부러 말을 안 듣는 아이처럼 그렇게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정말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뭐 모든 게 다 그냥 비장애인하고 똑같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부만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다 되는데 얘 공부만 못해.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이라도 부모 입장에서 얘가 그 말로만 듣던 경계성 지능인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생각을 잘 못할 것 같거든. 나는 그냥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애인가 보다. 아니면은 넌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부모가 되게 예민하게 보지 않으면. 그래서 나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혹시 그럴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드는 어머님들은 난 검사를 좀 받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엄마가 그냥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좀 다각적인 검사를 하면 뭐 IQ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좀 의심이 드는 친구들은 검사를 좀 받아야지 정확하지 않을까? 오히려 검사를 좀 받아야 정확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거가 정말 딱 정말 경계선에 걸리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말 잘 키워야 되겠지. 정말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거나 그 많은 좌절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인품도 좋으면서 성격도 좋으면서 이렇게 자라기는 난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러려면 그렇게 잘 자라려면 어쨌든 전폭적으로 정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말 경계성 지능이 의심된다. 그러면 나는 제일 먼저는 아주 타이트한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민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또 선배님들 때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TV에 그치, 옛날엔 이런 말도 없었어. TV에 육아하도 예능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막 무슨 금쪽이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의학이 그만큼 발달이 되고 옛날보다 엄마들이 그래도 이제 TV에도 많이 보여지고 이렇게 하니까 소아정신과를 가는 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 옛날보다는 그리고 소아정신과가 따로 있어? 오히려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은 인식이 있는데 요즘엔 좀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안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정말 그럴까 봐 또 있고 비싸서 비용이 아니면 또 어떻게 돈 아까운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변 엄마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 아닌 대로 아니니까 아무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그래서 어느 부분이 되게 뛰어나고 또래보다 이런 전반적인 게 다 나오거든요. 꼭 떨어지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얘가 이게 뛰어나네요. 얘는 이게 뛰어나네요. 그래서 좀 이런 걸 좀 관심 갖고 더 하면 좋겠어요. 근데 걔 중에 뭐 문제는 없지만 다른 거 뛰어난 것 중에 이건 있네. 그래서 한마디로 종합 우리가 왜 건강검진 받잖아요. 제가 이제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얘기하거든요. 기회가 돼서 받게 되면 주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 아이에 대한 종합 건강검진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전문가한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되게 좋고 제가 알기로는 약간 지자체에서도 뭐 다 드물진 않을 텐데
막 이렇게 다 그러지는 않을 텐데 이런 만약에 제도를 좀 찾다 보면 꼭 장애 영역 아니더라도 특히 이런 연령대 뭐 아직 어린 나이 연령대에서 이렇게 발달 검사나 이런 거를 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큰 틀에서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막 지역에서 뭐 어떤 검사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뭐 우리 아이가 뭐 어떤 걸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뭐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서비스나 막 이런 그 지자체마다 하고 있는 약간 바우처 사업처럼 연결되는 그런 그 치료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서비스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꼭 장애 영역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아닌데 뭔가 이런 정서적 어떤 뭔가 예를 들면 예술 활동을 하면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어쨌든 소견이나 이런 것만 나와도 그런 서비스랑도 연계가 되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알아보다 보면. 어머니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재단이나 요즘 요 검사 이런 거에 대해 지원까지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예 검사도 지원해 주는데 검사를 해서 발달 검사를 해서 이상 어떤 게 치료가 필요한 소견이 나오면 치료까지 아예 그 지역 부담해 주는 그런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제가 사는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으면 좋다고 또 나오는 거니까 굳이. 근데 아마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장애 영역에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 느린 학습자나 맞아요. 학습장애. 근데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제. 아마도. 외국은 지금 학습장애 영역까지 장애 영역으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장애 범주가 더 넓어지고 더 세분화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은 안 들어간 거지.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도 뭔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잖아. 필요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전문가든 누구든 다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학습장애까지 넣으려면 그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발달장애인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발달장애가 어느 정도 이게 뭐 제도나 서비스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장애 영역으로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직 정신장애는 아직 좀 손을 거의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정신장애 영역 넘어가고 그러면 정신장애 영역 넘어가다 보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학습장애까지 장애 영역으로 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들어가긴 들어갈 거예요. 이분이 어쩌면 저희보다 경계성 지능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 게 공부를 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 양상이 있고 편차가 많은 것 같다고 이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경계성 지능이 느린 학습자를 말하는 건가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의미로는 좀 맞는 것도 같고, 근데 이제 느린 학습자라는 건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네. 사실 발달 장애인도 느린 학습자지. 맞아요. 느리게 배우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느린 학습자라는 용어를 만드신 분은 아마 이렇게 확 장애다, 발달 장애다 하기에는 이 아이들이 가진 한계들이 좀 좁고 좀 느리게 배워가는 속도가 좀 느릴 뿐이지 이렇게 보고 싶은 측면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냥 이거는 경계성 지능고 이건 느린 학습 이거는 갖고 요 부분 틀리고 이런 거는 굳이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가 아닌 것이 맞고, 근데 이제 학습 부진하고 학습 장애하고 또 좀 달라요. 그래서 학습 장애는 난독증이라든지 그 연산장애라든지 이렇게 아주 일부만 제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학습장애라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양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지능은 다 높은데 문자 해독을 못하는 사람, 왜 우리 뭐 연예인도 누가 있다 이런 거 듣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되는데 수연산 쪽만 너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그러니까 난독증도 일종의 치료를 하거든요. 그럼 난독증인데 읽을 줄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배에 노력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이제 일종의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거는 장애란 이름이 왜 붙어요? 장애는 노력한다고 그냥 잘 되는 건 아니고 일종의 확실히 한계를 가졌을 때 장애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렇게 연산이나 읽기라든지 이렇게 몇 개 영역에서
그 부분의 영역만 장애를 갖고 있는 거 학습장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아직 장애 등급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흔히 얘는 성적이 되게 안 좋아 공부를 못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표현은 학습 부진인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양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건 이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부를 잘 못해. 학교에서 진도가 나가는데 얘는 진도를 못 따라가. 학원을 보내도 잘 못 따라가. 그럴 때 이제 경계성 친구들이 힘든 게 뭐냐면 아예 얘는 발달장애야. 그러면 얘한테 학업에 대한 성취도를 많이 기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 정도 했구나 하고 일종의 열애를 시켜주는 게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장애 등급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열애가 안 돼. 그러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그만큼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선생님한테도 받고 공부를 못 친구들한테도 쟤는 이런 거 잘 못하는 애야. 이런 걸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걸 못하네 하고 위축되는 경우들 어떤 이렇게 학업적인 성과에서 좀 위축되는 경우들이 있고 학업도 학업인데 그냥 공부 못하는 거 인정하겠다 이거야. 그런데 일종의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다니는 친구들이 경계성 지능인 친구들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지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자기가 이건 좀 참아주고 이런 게 얘가 한번 참아줬으면 나도 한번 참아주고 이런 왜 자연스러운 소통에서 너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상대방하고 자꾸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든 건데 어디든지 왜 여기 딱 속하는 게 낫지 경계에 있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시라면 이 아이가 공부 문제로 좀 부대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서 부대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네가 못돼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영역적인 한계,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시면 좋다는 게 영역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얘가 공간 지각은 되는데 뭐는 안 되고 어휘는 되게 부족한데 뭐 이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기초로 두고 사람마다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네가 요 부분이 조금 발달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지만 너는 이런저런 장점도 있고 우리 부모는 너를 굉장히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거를 잘 표현해 주시는 방법 이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네요. 네. 근데 이분은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애가 경계성인 것 같아서라기보다는 공부하시다가 이게 그냥 궁금하신 것 같아. 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